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5, 60대 여성들 가운데는 갑자기 땀이 많이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쉽사리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증상들이 많아지고 어느덧 사는 것이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갱년기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사춘기로 불리는 갱년기. 중년 여성의 95%가 경험하지만 누구나 겪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갱년기.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갱년기라는 건 질병의 이름이 아닌데 네. 질병처럼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선 갱년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 대부분의 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에 걸쳐서 폐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난소가 노화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중단이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대개 폐경 전후 짧게는 한 2,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내 10년까지의 기간을 갱년기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없어지는 시기,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게 되죠. 사춘기는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큰 변화라고 놓고 보면 갱년기는 폐경이 되면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대개는 서글퍼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폐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은 이제 생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리가 다 그쳤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폐경이라는 단어 대신에 월경을 완주했다. 그래서 완경이라는 단어를 쓰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생기는 건가요? 네. 이 폐경이란 건 여성의 나이가 들어 난소의 기능이 노화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이제 월경이 그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개 남성에서도 분명 갱년기는 있습니다. 다만 네. 여성은 남성보다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성적으로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증후군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이 여성은 호르몬의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엄마 나이에서 할머니 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힘들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면서 때로는 예민해지고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갱년기에 여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네. 종합해서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러면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갱년기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 그다음에 정도, 빈도, 기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 1차적으로 여성은 이 호르몬의 분비 저하와 함께 생리량의 감소, 그리고 월경불순이라든가 폐경의 과정들이 오게 되면서 안면 홍조, 발한, 배뇨곤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우울증이라든가 피로, 무기력증 그리고 성적인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하게 되고 특히 수면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증상들을 듣고 네. 나도 요즘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갱년기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개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 대개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이 좀 더 조기에 찾아오거나 조기에 폐경 증상들이 오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이 됐는지 혹은 조기 폐경이 됐는지 합병증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되게 적절한 나이대에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 되게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갱년기 증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평소에 땀을 잘 흘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숨이 차는 현상들은 혈관 운동신경 장애에 문제가 있고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거, 이거는 지각장애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 증상이라든가 자꾸 신경질을 많이 내는 이런 신경질적인 증상이나 늘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현상들은 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조기에 이 갱년기 증상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럼 갱년기 증후군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엄마들은 월경이 끝나고 나면 후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상실감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 폐경 초기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쳤던 생리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혈색도 좋아지게 되면서 과거에는 회춘의 묘약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네. 유방이나 난소의 종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은 많이 꺼려지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약을 통해서 다시 생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럼 폐경이 온 여성들이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약 자체에는 호르몬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끔 갱년기 때 한약을 처방해서 생리가 다시 오게 되면 혹시 호르몬제를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큰일 날 소리거든요. 예. 이 갱년기에 쓰는 한약 처방에는 자궁이나 난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쳤던 생리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폐경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갱년기 때문에 생리를 다시 하게끔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설득을 시켜서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시켜드리고 네. 대개 갱년기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해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도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 건가요? 사실 동의보험에는 갱년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 폐경의 단계에서는 양허, 기허, 음허, 혈허라고 하는 이 한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가끔 한의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비과학적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질병의 한 현상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한의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갱년기 때에 나타나는 이런 재반 증상들은 음허화동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체 내에 음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 적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허열 혹은 허화 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네. 대개 갱년기 조열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열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입니다. 대개 심화 혹은 간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평소보다도 조금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런 현상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되게 옆에 있던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화를 자꾸 낸다. 그러면 네. 내 아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나 간열을 내려주고 혹은 우리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태반 주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치료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태반 주사는 과거로부터 한의학에서 자학의약침이다라고 하는 치료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법은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에 충실하게 쓰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기능 개선 혹은 피부 미백 혹은 아토피 이런 데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죠. 네. 네. 어머니들을 보면 갱년기가 이제 인생의 참 큰 고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받는 게 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갱년기 증후군은 외로운 통증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혼자만 외롭게 감내해야 되는 통증 같은 증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을 꼭 오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편이 오시면 더 좋은데 엄마가 갱년기다라고 하는 걸 가족들에게 선포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한테는 일부러라도 전화를 하게끔 엎드려 절받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입맛이 없어도 가족 회식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울할 때 가족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갱년기에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이 갱년기라고 하는 과정은 길든 짧든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심리적인 특히 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조절하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이나 식생활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이 생활 관리를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죠. 방금 운동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대개 갱년기 전후에는 러닝이나 조깅, 그다음에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웨이트 같은 경우를 한 20에서 30% 정도를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보통 갱년기 여성한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하도록 해주는 건데, 특히 조깅이나 러닝을 할 때 햇볕을 보면서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알 수 없는 다리 통증과 이상 증상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익산병원 신경과 김태용 과장과 함께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다리가 불안하다. 가렵거나 스멀거리고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등 불편한 다리 감각으로 잠 못 이루게 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 김태용 과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질환명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래 진료를 통해 드물지 않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뵐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주 증상으로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남과 함께 다리에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 증상이 동반되는 감각 운동 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에게 많게는 10%까지도 발생하는 질환인데도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잘못 진단되거나 잘못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어떤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증상은 어떤가요? 네,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로 다리에서 또는 팔과 신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불편한 감각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찌릿하거나 벌레가 기어간다거나 스멀거리거나 간지러운 느낌, 터질 것 같은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등의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따끔거리거나 멍하다고 느끼는 등 아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쉬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되거나 더 악화됩니다. 그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독서나 책상 위에서 하는 작업 등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몸을 움직이게 되면 감각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의 호전은 일시적이어서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주로 이제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잠자려고 누울 때 증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낮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 중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이라고 하여 수면 중에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짧게 지속되는 다리의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면 중 자주 깨물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거의 한 90% 정도에서 관찰되며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수면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럼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과 어떤 기전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는 유전 형태로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내 철분 결핍과 연관이 많아서 임신이라든지 철 결핍성 빈혈, 말기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항구토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체내 철분과 도파민 대사 과정의 이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4가지가 모두 확인되고 4가지가 다 충족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러면서 되게 다리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동반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쉬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되거나 악화되고요. 세 번째로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걷거나 뻗거나 할 때처럼 움직이는 동안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완화됩니다. 예. 네 번째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낮 시간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더 나빠지거나 혹은 저녁이나 밤에만 발생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는 건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교정 가능한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다른 문제되는 질환이 없는 경우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약물 치료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조절과 자기 전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고 약물 치료로는 주로 파킨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 작용제와 철분제제, 항경련제 등이 치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에 효과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꾸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하는 도파민 작용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킨슨병과 하지불안 증후군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질환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과 파킨슨병이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안정시 떨림증이나 사지 경직, 서동증, 자세 불안정 등의 파킨슨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거나 파킨슨병으로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 기준에서처럼 아침에는 좀 호전되고 저녁에는 심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일주기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다고 해서 파킨슨병 같은 다른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추가적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흔히 증강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동일한 약의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 용량 조절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김태용 과장과 함께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겨우내 가습기 많이 사용하셨나요? 건조한 봄까지도 가정과 사무실에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습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호흡기와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죠. 가열하지 않은 물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여러 가지 세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한 번 끓였던 물이 좋은데요. 매번 끓여서 쓰는 게 번거롭다면 하루 전에 받아놓은 물에 윗부분만 떠서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물통은 하루 한 번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필터는 제품 주기에 맞춰 꼭 갈아줘야 하고요.
또 가습기는 한 번에 3시간 이상은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